성장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요? 인터넷에서요. 그리고 내가 다녀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요즘 뜨는 기업들은 어떠한 적용점과 어떠한 사례들과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만나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모든 기업에는 배울 점이 있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례뉴스의 이은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례뉴스 이은희 기자입니다. 기자시니까 최근에 많은 인터뷰들을 다녔을 텐데 최근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 하나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오늘 전달 드릴 예정이고,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기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처음 현장에 갔던 그 현장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갔던 곳. 네, 첫 1대1 대표님과 대면했던 그 시간이 진짜 긴장이 많이 됐었고, 열이고성 돌듯이 제가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인터뷰하고 글 쓰고 끝나는 줄 알지만 사전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지도 하는군요. 네, 사전에.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주제처럼 요즘 뜨는 기업들은 약간 특징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 사실은 이제 직장,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기자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고, 경영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새롭게 느껴지실 거고, 이 기사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보시면 더 인사이트 있는 내용, 또 이 기업에 대한 특징들이 더 잘 드러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신 분들이 우리 기업에서도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뜨는 기업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춤추는 꽃집 사장님인데요. 성수동에 위치한 꽃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꽃집 CCTV로 촬영한 내용을 릴스로 업로드 하셨어요. 사장님이 친구분과 구구단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것을 그냥 핸드폰 16:9 비율로 올린 게 아니라 CCTV로 찍어서 올린 영상인데, 재미로 올렸던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재밌는 반응이 펼쳐집니다. 이 꽃집은 춤춰야만 꽃을 살 수 있다더라. 춤만 추고 도망가는 곳이더라. 이렇게 댓글에서 사람들이 막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 꽃집이 릴스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어떻게 핫플레이스가 되냐? 저 대표님과 춤을 추려고 릴스를 볼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꽃집에 찾아가서 노래를 틀고 뜬금없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표님도 같이 춤을 춰주십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CCTV 화면으로 녹화된 것들을 대표님이 꾸준히 업로드를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핫플레이스, 또 릴스에 또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 CCTV 영상 하나가 네. 이것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평소에 대표님이 CCTV를 관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려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된 이 CCTV 릴스인데요. 네. 다음 보시면 릴스로 더 유명한 꽃집, 꽃 살려면 꽃을 춤춰야만 꽃집, 춤춰야만 하는 꽃집. 네,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릴스로 사람들이 막 따라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더현대 서울 팝업 현장에 이 대표님 인터뷰를 따러 갔습니다. 이제 더현대 서울 팝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현장에 갔더니 판넬이 직접 있었고, 또 대표님과 가운데에 보면 제가 또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그리고 꽃집이다 보니까 꽃이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팝업 현장을 보니까 성수동 꽃집을 그대로 재현을 해둔 게 인상이 깊었고요. 릴스에서 유명했던 건 바로 CCTV로 찍은 그 프레임이었죠. 그 꽃집이라는 장소를 그대로 재현해낼 뿐만이 아니라 CCTV 화면도 재현해내고 버튼을 누르면 춤을 출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CCTV를 공개한 것도 일단 신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CCTV를 보고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보면 춤을 추고 네. 그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계속 그걸 이용했다. 그걸 활용했다. 잘 맞습니다. 사용하셨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 3일 동안 계속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을 드릴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SNS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표님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SNS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내 것을 잘 갖고 있는 것. 꽃집이라면 꽃이 예뻐야 한다. 지금 진열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꽃이 정말 예쁩니다. 릴스로 끝났으면 그냥 휘발될 수 있었던 컨텐츠이지만 릴스를 보고 꽃집을 방문했을 때 꽃이 예뻤기 때문에 꽃을 구매해서 이게 수익까지 발생될 수 있었던. 그래서 대표님이 내 것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축구화를 신어보셨습니까? 네네. 축구화를 한 번이라도 신어보신 분은 무조건 이 브랜드를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현장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사무실에 있던 남자 동료분이 화들짝 이러면서 거기에 인터뷰 가신다고요? 엄청 놀랬던 그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대표님도 축구화를 한 번이라도 신어봤으면 이 브랜드 무조건 압니다. 자, 손흥민 조기축구 출전, 선출만하는 골키퍼들의 비밀, 이런 컨텐츠들을 발행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슈팅이 약하신 분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승우가 알려주는 뭐 어떠한 것들, 이런 브랜드들에서 조금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마추어 축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축구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구독자 58만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조기 축구 컨텐츠, 축구 교육 컨텐츠, 국가대표가 직접 알려주는 뭐 골키퍼 꿀팁 이런 거.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아마추어 축구, 저희 아버지도 조기 축구를 하세요. 아마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니까 오늘 아마 지금 축구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아마추어 축구단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죠? 팀 유니폼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방, 양말, 신발, 그리고 뭐 못해봤자 그 무릎 보호대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살 수 있게끔 그런 스포츠 용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플랫폼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들끼리 서로 매칭도 할 수 있고 우리 팀의 전력, 왜 전문 팀들에게는 그런 게 있지만 아마추어 팀들에게는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의 전력이 무엇이냐, 전적이 무엇이냐, 누가 골을 어느 시점에 넣었느냐, 어시스트를 몇 번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도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콘텐츠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어서 초창기 대비 현재 매출 10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가 약 58만여 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58만여 명인데 제가 인터뷰를 갔을 그 현장에는 57만여 명이었고 지금 1만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 유튜브 컨텐츠는 이미 우리가 유튜브를 주목하기 전부터 유튜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컨텐츠를 올려오시면서 지금까지 58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 커뮤니티, 이 58만여 명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유튜브를 하면서 정한 단 하나의 목표는 재미있는 컨텐츠, 뭐 우스꽝스러운 것도 좋지만 교육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인들에게 뭐 국가대표 뭐 누가 조기 축구에 나갔습니다. 이것도 재밌지만 아마추어 축구인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런 본질,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축구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꽃집 사장님과 이 축구 플랫폼 사례를 봤을 때 SNS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내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꽃집은 꽃이 예뻐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죄송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고, 네.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SNS에 너무 포커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꽃집에서는 꽃을 진짜 강조했다는 거. 네. 저는 그 기사도 저도 읽었는데 이게 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진짜 좋아한다. 상품과 서비스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SNS 채널에 태우는 우리의 그 컨텐츠들이 기업들이나 우리 고객들에게 나갈 때 그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분들이나 경영자분들 우리 회사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봤습니다. 오! 밤새 봤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직접 해보셨을까요? 제가 그 정도는 저는 해봤는데요. 세상에. 네, 오징어 게임 다들 알고 계시죠? 더 글로리. 이런 넷플릭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OTT의 영향으로 인해서 K 콘텐츠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욘사마, 사실 그런 겨울연가 이런 욘사마도 일본 열도를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권에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런 영화 드라마 콘텐츠들이 이제 OTT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우리 K 콘텐츠가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게요 캐스팅 과정에서 벌어나는 건데 배우들이 이렇게 캐스팅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프로필을 인쇄해서 그 제작사나 기획사 앞에 놓여져 있는 프로필 함에 직접 인쇄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프로필 투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신인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출연이 아니라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신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프로필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과 달리 캐스팅 과정이 아직 아날로그로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 제작사의 위치를 조금 보면 고양, 성남, 노현 뭐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예를 들면 정해진 일정이 있겠죠. 그 일정 안에 제출하기 위해 막 하루 이상을 써야 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 진행을 되고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업이 배우 캐스팅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배우들도 자기 프로필을 올리면 여러 기획사들에게 노출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기획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들과 제작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눌러서 봤는데 프로필 안에는 기본 정보, 외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 그리고 20초 안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알 수 있고 얼굴 윤곽 같은 것도 찍어서 실제 배우들의 어떤 모습들을 제작사들도 보고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여서 검증해주는 역할도 사실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멤버십을 이용을 하면 프로필 투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아날로그로 진행되고 있는 그 오프라인 투어도 대행을 해주고 프로필 피드백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떻게 해봤을까요? 가봤습니다. 사옥에 제가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이제 미팅룸 뒤쪽에는 이제 인쇄 맛집 이렇게 써져 있고 인쇄를 직접 그 배우분들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수납함들이 있죠. 프린트를 하고 그 수납함에 넣어두면 그 어떤 제작사, 어떤 작품 그런데 프로필을 넣어두면 이제 이 회사 측에서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실제 1층에는 이렇게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층을 좀 찍었죠. 제 모습입니다. 1층에는 스포트라이트 카페라고 해서 이제 그 배우분들이 직접 알바를 하고 계셨고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해서 독립영화가 사용되는 영화관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연습실도 있고 오디션도 그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이 영화인들을 배우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좀 갖고 왔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필 투어도 대행해드리고 피드백, 연기 영상, 오디션 준비까지 배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그 업계 플랫폼 1위로 굳건히 차별화를 갖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배우 지망생은 별로 없지만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이 기업을 알고 계셨습니다. 배우라면 아는 기업, 신인 배우라면 아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플랫폼 1위로 굳건히 차별화를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아날로그 방식이 좀 더 온라인으로 옮겨왔으면 좋겠다. 이 업계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조금 의미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데모데이 현장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표님 특성상 해외 출장이 조금 많은 상황이셔가지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직접 뵈지 못하고 연락처만 확보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또 시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어려웠어요. 서면 답변, 제가 서면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드리면 서면 답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대표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안을 확인할 때 계속 수정하고 싶으시고 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의도랑 내가 전하고 싶은 의도랑 맞는지, 계속 이 표현에 맞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글은 계속 보면 볼수록 수정할 부분이 보이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좀 덜어드렸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고 위안이 되셨는지 이 문장을 직접 메일에 또 인용까지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생각들을 그대로 인격성이 드러나게끔 이메일에 적어놨을 때 오히려 겸손함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표님이 더 이상 수정하지 않으시고 기자님 믿겠다 하면서 바로 기사가 발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쭤봤는데 인터뷰를 컨택하고 취재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이 기자님이 애써주시고 자꾸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대요. 근데 저는 사례뉴스 모토로 답변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또 모든 사례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하나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할 때 나의 철학과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생각이 일치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눠드리면서 저희 취재 비하인드 마치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일 회원님께서 배우의 꿈이 생길 것 같은 플랫폼이다. 아까 그 프로필, 저도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배우를 이제 지망하고 이제 다닐 때 네. 출력해서 엄청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게 있었더라면 그 친구들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 김사라 회원님께서 고할래 반갑네요. 알고 아이스 계시는군요. 역시 네, 역시. 네. 우리 김경민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징어 게임 엄청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수님 회원님께서 이은희 기자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사례에서 이제 힘을 주셨던 거,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기자시다 보니까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방금 맞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소통을 엄청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상사와 또는 이제 대표님과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조금 소통을 하면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잘 소통하고 신뢰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소통에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표님들은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1시간도 내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고, 저와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소통할 때 거기서 바로 질문이 오지 않도록 예상된 질문들을 미리 보내드려요. 예를 들면 일정을 잡으면서 바로 장소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 질문지는 미리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미리 정해서 질문을 올 것만 같은 것들을 미리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공인 거예요. 네. 일종의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상사한테 보고할 때나 또는 소통을 할 때 네. 예상되어지는 다양한 그 질문들, 맞습니다. 그걸 미리 대비하면,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아껴주고 그게 오히려 신뢰를 얻고 그게 나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네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제 메일을 이렇게 쓰셔서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만나러 오셨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 현장은 다양하고 대표님들 1시간 내주시긴 무슨 5분 내주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과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소통할 때 조금 이런 어려웠던 점이 있다,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사례, 일단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메일을 보내도 콜백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이렇게 연락이 돼야 되는데 대표님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제 연락이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온다? 그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연락드리고 다시 한번 전화드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댓글에 이런 이제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댓글 요청했던 건데 김경우 대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고객의 특정한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업의 본질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인 회원님께서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디테일을 중요시합니다. 고객의 디테일.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하는 것까지 신경 씁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손님들이 만족하시는 것을 봅니다. 손님에게 집중해서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한번 드리죠. 보내는 박수. 네, 좋습니다. 이제 좀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오늘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으세요. 직장인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오늘 받은 그 인사이트, 사실 기업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인사이트를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이분들에게 직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 격려 차원에서의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얘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철학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또 어떤 가치를 이뤄내고 싶을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직업으로서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철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 글은 완벽할 수 없어. 글은 근데 계속 보면서 고칠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일에 좀 뭔가 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일할 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내가 이 작은 것, 취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를 나의 철학을 심어서 좀 소중하게 대하면 일을 할 때 재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철학을 담고 네. 그 본질에 집중했을 때 그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네. 지금 보니까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이거 사례뉴스의 사장님께서 사례뉴스의 본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례뉴스의 본질이 뭡니까? 사례뉴스의 본질, 아까도 제가 모토를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 이론이 아니라 사례다. 이름이 바로 사례뉴스죠. 저희는 케이스 뉴스예요. 1인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그냥 그 자영업자 분들부터 엄청 큰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례는 소중하고, 이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이 시간대를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 시간대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사례뉴스에 올라있는 그 기사들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가득한 이 내용들을 취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담비 회원님께서 많은 기업들을 가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느낀 몸소 느낀 각 업계의 트렌드나 변화 뭐 하나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업계의 트렌드나 변화? 이거는 요즘 트렌드나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한국에 스타트업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열정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투자를 받기 시작하고 막 IR 다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3인, 2인 이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면 이걸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주체적인 것이고, 내가 직접
그 사업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매서운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세계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지만 계속해서 신생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데모데이 현장도 많이 가지만 데모데이에서 IR 한번 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뭐 격려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는 불타고 있다. 이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기업이 열심히 불타고 있다. 열정으로.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직장인분들과 우리 경영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사례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시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저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뉴스에 또 취재하고 싶은 많은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취재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내 업에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그 안에 철학과 본질에 집중해서 보다 더 즐겁고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기업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그 배울 점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기업에 적용해 가자. 나에게 적용해 가자. 오늘 이런 이야기로 지식토크 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회원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식토크는 사랑입니다.